베트남 축구 136위,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 16강 진출 실패. 베트남 남자 축구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1-3으로 패해 조별리그에서 탈락. 베트남은 이번 대회에서 기대를 모았으나 5위로 조별리그에서 탈락, 충격을 받음. 박항서 감독의 부임 이후 축구 붐. 현재 피파 랭킹 95위 박항서 감독이 부임한 이후 베트남 축구는 급성장, 피파 랭킹 112위에서 95위로 상승. 그러나 아시안게임에서의 성적은 이전과는 대조적으로 16강 진출 실패. 아시안게임 규정 변화로 16강 진출 희망 높았으나 탈락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불참으로 인해 베트남은 주 3위 중 16강 진출 기회 획득. 그러나 이란, 사우디에 완패하며 5위로 조별리그에서 탈락 확정. 박항서 감독의 발언과 선수들의 부족으로 인한 탈락. 박항서 감독은 선수들의 미성숙함과 실력 부족을 언급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팬들은 반발. 베트남 축구 팬들은 감독의 전략과 선수들의 능력 부족을 비판. 베트남 축구 팬들의 분노와 실망, 박항서 감독에 대한 비난. 팬들은 결과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현하며 감독에게 책임을 묻고 전략과 선수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 박항서 감독의 지난 성과와 현재 팀의 상황에 대한 비교로 실망을 나타냄.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중국에서 개최된 제19회 아시안게임 B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1-3으로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의 아시안게임 여정은 조기에 종료되었고 이 충격적인 결과는 베트남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전에는 박항서 감독의 지도로 베트남 축구가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축구 열풍이 불었던 만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특히 축구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해 베트남 팬들은 큰 실망과 허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에서는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불참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과 홍콩은 자동으로 16강에 진출하는 운이 주어졌습니다. 베트남은 몽골과의 첫 경기에서 4-2로 승리하며 좋은 출발을 했지만 그 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연속으로 패배하여 1승 2패로 조 5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16강 진출을 놓고 베트남의 운명은 A조의 인도와 미얀마 경기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미얀마는 경기를 무승부로 마치면서 베트남은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베트남만이 탈락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베트남 축구 팬들은 이번 결과에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이전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홍콩 등의 동남아 국가들이 16강에 진출했는데 베트남은 그들과는 달리 성적이 부진하여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느낀 베트남 대표팀 감독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감독의 발언에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베트남 축구가 이란 축구와는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우리 선수들에게는 시게임즈나 AFF 챔피언십 우승만큼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감독이 선수들을 비난하는 발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의 전략과 선수들의 능력 차이 등을 지적하며 이번 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의 결과로 인해 베트남 축구는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를 잃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베트남 축구의 피파 랭킹은 95위로 현재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있었을 때는 100일 동안 92위로 올라가며 큰 성장을 보였지만 그 후로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팬들의 비난과 감독의 사임은 베트남 축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정리한 그들의 의견 중 일부입니다. 박 감독 시절 한국도 이길 수 있다는 베트남 언론의 얘기 듣고 베트남인들의 현실인식에 문제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듯. 히딩크 옆에서 코치하며 선진훈련법을 배운 박항서 감독이 딱 우리나라와 비슷한 베트남 선수들을 단력해서 성과를 얻었다. 부족했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장과 체력. 신장은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히딩크와 박 감독은 기술보다 체력 훈련을 많이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뛰면 지쳐서 더 이상 뛰지 못하는 저질 체력을 개선하려고 애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후반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들면 강해질 겁니다. 결국은 체력전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걸로 국민들의 자존심이 엄청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상대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를 하면 꼭 보복을 하는 게 저 나라 국민들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께서 할 땐 처음엔 고맙다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니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지 감독이 뭐가 필요하냐는 식이었고 연봉 좀 깎자라고 하면 남의 자존심을 깔아내리더만 정말 꼴 좋습니다. 저기 가서 다시 시작해봐야 시간 지나면 또 똑같아집니다. 잘하면 본전이지만 만에 하나 못해버린다면 이건 쳐 죽일 놈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02년도 히딩크 덕에 월드컵 4강하고 풋대 높아져서 그 뒤 원래 한국의 위치로 내려와 처참하게 패배할 때마다 당시 대표팀 감독들 욕했던 우리의 모습과 같아 보이네요.